아내의 몸에는 40년 묵은 얼음장 같은 마음을 단 한순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비밀 스위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던 미지의 영역과도 같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침실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적막함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신혼 시절보다 더 뜨겁고 애틋한 사랑이 샘솟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부심리 치료학 박사 이수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정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았던 60 후반의 한 부부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점잖은 분이셨는데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을 잡으려 해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밤에 잠자리에서 조금만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벽만 보고 잡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분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구를 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밥 먹었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침대에 눕자마자 제 가슴부터 덥석 움켜쥐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짐승의 먹이가 된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쳐요.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침범당하는 느낌뿐이라고요. 이 부부의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급해지고 결과 중심적으로 변하는 반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감성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간극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과학과 호르몬의 변화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신체적 반응에 집착하게 되고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심리적 보호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의 힘으로 덮어졌던 서운함들이 나이가 들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아내의 가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가슴은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스위치이자 정복해야 할 고지처럼 인식됩니다. 그래서 전이 과정에서 가슴을 만질 때 마치 기계 조작하듯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반응이 올 것이라는 기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임상 현장에서 만난 수천 명의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모성의 공간이자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하는 상징이며 무엇보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정을 느끼는 영혼의 입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슴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이 촘촘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과 폐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신경망으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내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거나 거칠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신경계 전체에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그 손길의 급함이나 욕망만이 가득하다면 아내의 뇌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근육은 수축되며 질 분비물은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대폭발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편안해지며 불안과 우울감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옥시토신이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남편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닿으면 아내의 몸은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해드린 70살의 한 남성분은 아내의 가슴을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매일 밤 마사지해준 뒤로 아내의 고질적인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던 아내가 남편의 손길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분은 처음으로 성행위 없는 스킨십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부관계의 지향점입니다. 삽입이나 사정 같은 행위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낌으로써 영혼까지 위로받는 정서적 교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거칠게 다루어도 아내가 좋아했다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 아내의 몸이 젊었고 호르몬이 왕성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건조해지듯이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작은 마찰에도 쓰라림을 느끼고 약간의 압박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피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이 아내의 현재 몸 상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고 섬세한 고서적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잡지를 넘기듯 험하게 다루니 아내의 몸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아내의 가슴을 성감대가 아닌 성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마음을 정갈이 하듯이 아내의 가슴을 대할 때도 경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그 마음가짐 위에서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화려한 기술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교를 부린다는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방법은 의학적인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부부의 정서를 가장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터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속도와 압력 그리고 방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빠르고 너무 세고 너무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나이 든 여성의 몸은 느리고 부드럽고 곡선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주어도 침실에서의 냉랭한 기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침실에서의 소통이 단절되면 일상에서의 대화도 단절되고 결국 한 집에 살지만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침실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고 깊은 위로를 주고받는 부부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단순히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전 지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아내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반드시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손입니다. 차가운 손은 모든 감각을 위축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입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위에 차가운 손이 닿는다면 아내의 몸은 순식간에 긴장하고 맙니다. 손을 비벼서 열을 내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온기를 머금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물성 오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갱년기 여성의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맨손의 마찰은 자칫 불쾌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은은한 향이 나는 오일을 사용하면 후각적인 자극까지 더해져 뇌의 긴장을 푸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비벼서 청와 비슷하게 만든 다음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목적지가 정해지면 최단 거리로 직진하려는 본능이 있지만 여성에게 사랑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 그 자체입니다. 가슴으로 바로 손을 가져가기 전에 어깨나 팔, 그리고 등을 먼저 부드럽게 쓸어주며 예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아내에게 이제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슴 마사지 기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는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 반응 속도에 맞춰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인 안정을 주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감각을 깨우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깊은 몰입과 황홀감을 선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뒤섞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만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만 앞서서 바로 핵심 부위를 공략하려다 실패를 맛봅니다. 그것은 마치 요리도 되기 전에 뚜껑을 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밥이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듯 아내의 몸도 사랑으로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기적의 3단계 터치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아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명칭은 정원 가꾸기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자극을 주기 전에 아내의 가슴이라는 토양을 부드럽게 일구는 과정입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 기초 단계를 무시하고 곧바로 중심부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싹이 트지 않듯 긴장된 근육과 신경 위에는 어떤 자극도 쾌감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가슴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를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쓸어주십시오. 이때의 압력은 두부 한 모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무게여야 합니다. 쇄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겨드랑이 쪽으로, 그리고 가슴 밑선을 지나 다시 명치 쪽으로 올라오는 큰 원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의학적 이유는 바로 림프 순환에 있습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주변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절이 다수 분포해 있는데 이곳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정체되어 있던 체액이 흐르면서 가슴의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가슴 근육인 대흉근의 긴장을 풀어주어 아내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방어적인 자세를 해제하게 만듭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적어도 10초 이상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는 아내의 뇌파를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로 유도합니다.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내는 비로소 오늘 하루의 고단함과 남편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의 손길에 몸을 맡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편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대화를 건네야 합니다. 당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의 피로를 다 씻어줄게. 비록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당신의 손바닥을 통해 그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집니다. 천이 오가고 호흡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비 날개짓입니다. 이제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끝의 지문 부위만을 사용하여 감각을 깨우는 단계입니다. 여성의 피부에는
메르켈 세포와 마이스너 소체라는 미세한 감각 수용체가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들은 강한 압박보다는 깃털처럼 스치는 가벼운 터치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날개짓을 하듯이 손가락 끝으로 가슴 전체를 불규칙하게 오가며 간지럽히듯 터치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두인 중심부는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를 맴도는 것입니다. 중심부로 갈 듯 말 듯 하면서 주변만 맴도는 이 행위는 아내에게 기분 좋은 애타움을 선사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가벼운 자극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기대감과 흥분을 관장하는 호르몬으로 아내의 몸이 스스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감각이 둔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설적으로 얇아진 피부는 미세한 진동과 스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분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뜬 솜털을 건드리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입에서 가늘고 긴 숨소리가 새어나오거나 몸을 살짝 비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감각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미꽃 입맞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의 꽃술인 유두를 다룰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비틀거나 꼬집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포르노그래피나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유두를 강하게 자극해야만 여성이 느낀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여성의 유두는 매우 예민하고 연약한 조직입니다.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으로 직결됩니다. 손가락 2개나 3개를 모아서 유두를 꽃본골이 감싸듯이 아주 부드럽게 감싸쥐거나 손바닥 오목한 곳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유두 주변에는 뇌하수체와 직접 연결된 신경망이 집중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이 순간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성적으로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고귀한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50대의 한 여성 내담자는 남편이 이 방식으로 저를 만져주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그날 밤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완성은 테크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에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남편분이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의 동기화입니다. 아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리듬에 맞춰 당신의 호흡도 조절해 보십시오. 아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같이 마시고 내뱉을 때 같이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뇌파가 동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호흡이 하나로 섞이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 영혼이 공명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일체감, 이것이 바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아내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묻지 말고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내가 너무 서툴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그 여유가 오히려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안함이 아내에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적의 3단계 터치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고 힘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다가가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환경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랑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침실 밖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할 5가지 비밀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 열쇠들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성공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로맨틱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바꿔놓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시 설레게 만들고 죽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는 구체적인 생활 속의 실천법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신혼여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온도의 과학입니다. 남성분들은 열이 많아 시원한 것을 선호하지만 여성의 몸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피하 지방이 발달해 있어 외부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고 추위를 쉽게 타는데 실내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여성의 몸은 천을 뺏기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좁힙니다. 이런 생존 본능이 발동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애무도 피부에 닿는 차가운 자극이나 소름 끼치는 불쾌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방 안의 온도를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여 훈훈하게 만드십시오. 아내의 몸이 노곤하게 풀릴 정도로 따뜻한 공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옥시토신 분비를 위한 생리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시각의 차단을 통한 감각의 증폭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뇌의 보상 회로가 즉각 반응하도록 진화했지만 여성은 청각과 촉각 그리고 분위기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낮처럼 환한 조명은 자신의 나이 든 몸이나 늘어진 주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에게 수치심이나 강한 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거나 아예 불을 끄고 간접 조명 하나 정도만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우리의 뇌는 나머지 감각인 촉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시각 피질로 가던 혈류가 체성 감각 피질로 이동하면서 손끝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뇌에 선명하게 각인되며 작은 스침에도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부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커튼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일상 속의 스킨십 정립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낮 동안에는 대면 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갑자기 돌변하여 몸을 만지려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당혹스럽고 마치 자신이 도구처럼 느껴져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실에서의 뜨거운 밤은 침실 밖에서의 따뜻한 낮이 만들어냅니다. 평소에 텔레비전을 볼 때 가만히 손을 잡고 있거나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그리고 출근길에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것들이 모여 신뢰라는 감정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됩니다. 이 장호가 두둑해야 비로소 밤에 사랑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낮에 쌓인 정서적 친밀감 없이 밤의 육체적 친밀감만을 기대하는 것은 장호 없는 통장에서 돈을 뽑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침묵을 깨는 칭찬의 언어입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매우 인색하고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청각적 자극에 의해 좌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해, 예쁘다, 고마워라는 말은 귀를 통해 들어가 뇌의 변형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며 당신 피부가 참 곱다거나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너무 좋다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내로 하여금 자신이 여전히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여성은 침실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목적 없는 과정의 미학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을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남성의 뇌가 사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 말하면 여성의 뇌는 주변의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걷는 산책가와 같습니다.
남편이 목표 지점만 보고 달리는 기색이 보이면 아내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서 왔어 라는 태도로 접근하십시오. 삽입이나 사정 없이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고 살결을 부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남편이 성적인 결과를 포기할 때 아내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 속에서 긴장이 풀리며 진정한 흥분이 피어오릅니다. 이 5가지 열쇠를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손에 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감각을 깨우며 일상에서 신뢰를 쌓는 이 과정들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와 깊이 연결되기 위한 숭고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환경을 갖추었더라도 이 3가지 금기 사항을 어기면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고 있는 이 실수들은 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태도로 아내를 대하거나 다른 부부와 비교하는 발언들, 그리고 아내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 화를 내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시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밟지 말아야 할 지뢰들과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부부 관계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늙어가는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독사가 아닌 황혼 이혼이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행복한 동행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기술적인 방법론이었다면 남은 이야기는 그 기술을 완성하는 마침표이자 영혼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마지막 장에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첫 번째 금기는 바로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의를 본게임을 위한 지루한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타이머를 켜두고 빨리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하며 서두릅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 반응 주기가 전광석화처럼 빠른 디지털 방식이라면 여성의 성 반응 주기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몸은 예열 시간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더 필요합니다. 남편이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아내의 뇌에 있는 편도체는 이를 위협 신호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면 아내의 몸은 굴처럼 굳게 닫히고 맙니다. 최소한 30분 이상은 오로지 애무에만 투자하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 자체를 2사람이 섞이는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역설이 침실에서는 진리입니다. 2번째 금기는 과거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했잖아라며 20년 전, 30년 전의 반응을 강요하거나 왜 이렇게 변했어라며 아내의 노화를 지적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 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출산과 수유, 그리고 갱년기를 거치며 아내의 몸은 수많은 풍파를 견뎌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처진 가슴과 늘어난 주름을 부끄러워하거나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길은 과거에 탱탱했던 육체를 찾는 탐색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이 사람의 현재를 보듬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을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라 생각하고
겸허한 탐험가의 자세로 접근하십시오. 예전과 달라진 반응 지점을 찾아내고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혼 때보다 더 깊은 성적 동지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남자는 늙은 꼰대가 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남자는 영원한 로맨티시스트가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금기는 반응에 대한 강박적인 확인입니다. 지금 좋아 느꼈어. 왜 반응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묻는 것은 아내를 시험대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아내는 자신이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 신음이나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 진정한 교감은 끝장납니다. 그것은 서로를 속이는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살을 맞대고 천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순간의 평온함을 즐기십시오. 남편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사랑을 전할 때 아내는 비로소 연기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솔직한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작은 탄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존재 자체를 감사해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부부의 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피해야 할 함정들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의 잠자리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의 황혼역에 남는 것은 내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의 등을 쓸어주고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의 가슴은 당신의 자녀를 키워낸 생명의 젖줄이었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대어 울었던 안식처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고마운 가슴을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법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는 첫마디의 말을 손끝으로 전하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손길은 심장으로 듣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아내의 가슴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다루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뿌리칠 수도 있고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따뜻함을 전한다면 얼음장 같던 아내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황혼,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제2의 신혼을 맞이했다는 수많은 부부들의 감사 편지가 제 진료실에 쌓여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새롭게 다짐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부부관계 회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겠다와 같은 여러분의 진솔한 다짐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 지침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서로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며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심리치료학 박사 이수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